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말이죠. 이거 네. 직장에서 자유롭게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신우회, 선교회 이런 게 네.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응? 네. 그 공공기관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그 민간 기업도 그렇고 요즘은 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지장받지는 않아요.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도 네네네. 예,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뭐 그 공직 속에서도 네네네. 공직사회 속에서도 선교회나 이렇게 만들어서 네. 예배드리고 예 그러시는 분들 많이 출연하셨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제는요. 뭐 그렇게 걸림돌이 없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그런 분을 모셨는데요. 경찰의 복음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사단법인 경찰 선교회장이시고요. 이분은 경찰 출신인데 경찰청장 출신 1호 목회자. 김병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경찰이셨다기보다는 배우이셨지 감사합니다. 않았을까. 예, 느낌이 약간 정말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예, 잘생기셨어요. 아유, 칭찬 받으니까 너무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4대 경찰 선교회장이시라고요? 네네. 네. 그 목사님이 선교회장 되신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누가 하신 거예요? 2002년도에 경찰 선교회가 설립이 돼서 네네. 네. 그 전까지 처음에는 경찰 선교를 후원하는 네. 경찰 선교 후원회로 발족이 됐습니다. 네. 후원회. 예. 네네. 그래서 후원회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들이 후원회장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경찰 선교회에서 직접 전담 사역자를 파송해서 네.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경찰 선교 후원회에서 경찰 선교회로 개칭을 하고 예. 네. 그때부터 경찰 출신 장로님이 회장을 하시다가 네. 이번에 제가 사대. 맡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이? 네. 처음으로. 그러시구나. 네.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네. 이 경찰에 그 몸을 담고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로서 이 경찰들이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일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경찰들은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찰의 업무는 네. 대부분이 국민과 접촉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경찰 업무를 법적 정의만을 주장해서 정의 쪽으로 쏠리게 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의 어떤 그 폭력적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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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경찰 업무 중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너무 사랑만 주장하다 보면 네네. 경찰 업무가 위선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마찬가지로 네네. 경찰관의 법 집행도 법적 정의와 사랑을 바란스를 맞출 때 예.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 보호만은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 지름길입니다. 이야, 아니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네. 네. 왜 우리 장발장도 네.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그냥 감옥에 갔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안다면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좀 더 보듬어주고 그랬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 그 사랑만 갖고는 또 이게 치안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평, 예. 공의, 공의와 사랑이, 사랑이 밸런스가 맞아요. 밸런스. 예, 예. 맞아요, 그거 참 맞아요. 중요한 그럴 얘기예요. 때 예. 국민들이 법 집행을 당하면서도 예. 따뜻함을 느끼고 그쵸, 고마움을 느끼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목사님은 경찰 선교회장뿐 아니라 네. 탈북자들을 위한 그 북방 선교 블루코리아? 예. 블루코리아도 운영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모임이에요? 블루코리아? 블루코리아 북방 선교회는 예. 북한을 탈출해서 네네. 남한에 오신 네.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예. 법률과 행정으로 네.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선교단체입니다. 네. 아니 근데 거기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네. 법률 상담과 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탈북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북방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그러니까.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제가 2001년도 서울 성북 경찰서를 할 때 예. 그때 어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많이 넘어오셨어요. 예. 그때 이제 경찰에서는 탈북민들 생활 안전 신변 보호 업무를 하게 되는데 예. 그때 탈북민들을 많이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남한에 와서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남한에 왔는데 예.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 그 첫째가 예. 남한에 대한 어떤 문화가 전혀 다르고 예. 그러고 북한에서는 없는 법이 여긴 있고 예. 그래서 어떤 그 법률의 무지 어떤 문화의 다름에 의한 충돌 이런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보고 제가 언젠가 퇴직을 하고 나면 예. 이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서장 때 했습니다. 네. 그 탈북민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법을 몰라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진짜 많죠. 그 사기 문제도 있고 정착금 사기. 또 어떤 취업을 해서 네. 취업을 했을 때 어떤 그 페이를 못 받는 그런 경우라든가 또 경미한 폭력 또 북한에서는 우리 같이 이렇게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교통위반이 다 넘어갔는데 한국에서 오면은 그런 것이 전부 다 법규로 규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1대1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1대1 상담을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정교회를 주로 이제 많이 그 참여를 하시는데 네. 가정교회에서 초청하면 가서 상담도 하고 네. 또 교회도 나가서 상담을 하고 네. 또 전화 상담도 하고 오시는 분은 1대1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많습니다. 네네. 제가 경찰적 어떤 판단에서 제가 상담해드릴 건 다 상담해드리고 네네. 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세무, 회계, 노무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와 동력하는 그런 분들이 한 30분 정도 자문단을 형성을 해갖고 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분들을 하고 연결시켜서 자문을 해드리고 그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아, 좋다. 그럼 탈북민에서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그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4년 4월 1일 날 개소해서 지금까지 한 1,500명 정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하셨네. 네, 네. 혹시 이 정보를 몰라서 그죠? 정보를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한 4년을 하고 예. 북방 선교회를 중에서 예. 법률 행정 자문을 하는 선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습니다. 블루코리아? 네, 블루코리아 북방 선교회. 네. 그래서 지금은 교회라든가 네. 탈북민들 쪽에서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서 네. 모르셨던 분들은 무료야, 무료. 네, 예. 연락을 한번 예. 주셔도 좋을 그 것 중요한 같네요. 얘기예요. 무료입니다. 네. 전화 거셔서 불이익 안 당하시도록 네. 예, 저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 자, 예. 그렇다면 이제 경찰 선교회 운영하시고 네. 그다음에 북방 선교회 또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이제 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네. 하나님 만난 그 얘기를 만나신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언제 최초의 네. 하나님은 네. 이제 교회 출석하는 그거는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네. 네. 울산 조그만 마을에 평양이 고향이신 목사님이 조그만 예배당을 개척을 했어요. 네. 그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주일학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예. 저희 형제가 5이가 그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다섯 형제가 한꺼번에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 가니까 예전에는 과자도 주고 그렇죠. 빵도 주고 그리고 특히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그 이야기를 수하게 하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이후로 교회 종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형제 다섯이서 서로 안 자고 예전에는 시계가 잘 없을 때니까 새벽 5시에 종소리 들으려고 예. 교대로 잠자가면서 깨우고 이랬습니다. 본초 서는 게 아니라 교회 종소리를 예, 예. 야 종초 일어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새벽에 울린 종소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새벽 예배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어리선이 못 나가죠. 그 종소리 들으 종소리 그 자체가 너무 좋게 들렸어요. 종소리 듣고 그럼 다시 주무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야. 아 그거 그래도 은혜네요. 종소리가. 몇째세요? 저는 칠남매 중에서 형제로 치면 셋째인데 남자로 치면 장남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남 대장노릇- 오녀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노릇 좀 하셨구나. 네, 그렇죠. 예, 오형제. 네. 예,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신실하게 믿으셨는지. 신앙생활을 사실상 어릴 때 교회에 출석하니까 그 정도의 끝이에요. 저희가 교회는 계속 출석을 하는데 네.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쭉 경찰 대구대요? 경찰이 되고 나서는 결혼을 바로 했는데 네. 제 아내가 아주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교인이어서 다행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빠지진 않았는데. 경찰 업무 자체가 네. 교대 근무가 많고 네. 또 불규칙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저기 그 경찰은 어렸을 때부터 꿈입니까? 제가 그 군대를 특전사를 나왔는데요. 예. 특전사 근무를 할 때 예.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그때 경호실에서 네. 경찰과 합동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 간부들이 하는 모습이 참 멋지고 이래서 나도 제대하고 나면 경찰 간부람 시험을 봐야 되겠다 예. 예. 해서 제대하고 나서 경찰 간부 시험을 봐서 네. 경찰에 입직을 하고 이제 한 30년간 근무를 하면서 경찰청 수사국장도 하고 네. 또 경북지방청장도 하고 네. 울산지방청장으로 2011년도 12월에 그만뒀으면 30년간 네.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으로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되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있지요. 예. 왜 없겠어요? 언제셨어요? 제가 총경 네. 경찰서장이 끝나고 총경 때 경찰청 감사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2004년도인데 2003년도부터 4년도 사이에 서울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대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예, 예. 한 23명이 예.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네. 일명? 일명 범인이 근거되기 전에는 네. 서울 서남부권 연쇄 살인 사건이라 했는데 네. 범인이 근거나 되고 나서는 네. 그 유영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우,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죠? 네네네. 23명. 이유영철 사건. 네네. 아우, 그때 진짜 끔찍했지. 그래서 예. 그 사건이 최초가 2003년 9월달에 발생했는데 예. 네. 2004년 7월달까지 네. 범인이 특정도 안 되고 범인이 근거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죠. 또 압박도 심하고 네. 이래서 제가 감사과장으로 있을 때 예. 서울지방청 형사과장으로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감사과장이 형사과장으로요? 예, 감사과장에서 형사과장으로. 그래서 저는 경찰청 감사과장했는데 네, 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제가 그 당시에 네. 총경급 중에서
형사 업무 가장 많이 했고 네네. 그리고 서울청 강력개장과 폭력개장을 했기 때문에 네. 서울청 사정을 가장 잘한다고 판단해서 위에 상사들이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유영철이 잡으라고. 아니 근데 지금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우신데 어우 막 센 걸 많이 맡으셨었나 봐요 그 전에. 뭐 제가 폭력배나 이런 글쎄, 진짜, 그런 그죠? 분들도 이렇게 막 상대하시고 그러셨었나요? 제가 경찰에 들어와서 예. 제가 그 당시에 최불암 선생님이 나오는 수사반장. 수사반장이 유행했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재미도 있고 해서 네. 저는 첫 보직을 네. 형사반장을 희망했습니다. 아 수사반장을 모시다가 재밌어 보여서요. 예. 그래서 가셔서 해보니까 재밌으시던가요?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네. 재밌는 것보다도 살벌하죠. 엄청 고생이고 뭐 아주 보통 위험한 근데 그 보직이라는 게 이제 그 사실은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직 폭력배,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강력반 뭐 이런 건데. 네네네. 그때 그럼 신앙이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던가요? 제가 서울시경 폭력개장을 3년 해서 이제 조직 폭력배 근거하는 업무를 3년을 했고 네. 또 강력개장을 1년을 해서 살인 사건 이거 전담 수사를 1년을 했는데 네. 그때 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서. 제 자신의 어떤 신변 문제도 있지만 네. 예. 사람이 사는 사회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 속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나. 예. 누군가는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 예. 누군가는 이것을 갖다가 사회를 정화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의 신앙도 성장해 갔습니다. 네. 그럼 그때 사실은 이제 경찰 그 강력계, 그다음에 형사과장, 수사과장이라는 게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보직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현장에 뛰어다녀야 되고 네. 살인자들 쫓아다녀야 되고. 80%는 현장 근무고 네. 한 20%가 행정 근무죠. 네. 그러면은 정말 그 사건 현장, 소위 말하는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들을 다 보시면서 정말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제가 서울시경 강력개장 할 때는 1년에 뭐 살인 사건 또 변사 이래서 사체를 1년에 평균 한 1,200구 정도를 봐야 합니다. 와, 1년에요? 1년에. 사체 1,200. 예. 아니 근데 야, 이게 그냥 깨끗하게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개장, 폭력개장 이런 부서에 있을 때는 거의 집에 못 가죠. 자 보세요. 그때 유영철이 잡으라고 감사과장에서 예. 형사과장으로 보직이 발령됐어요. 네네. 그때 언론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서울 서남부 살인 사건을 해결할 구원 투수 등장. 이게 그 당시 사회면의 타이틀 기사였어요. 예. 부담돼. 구원 투수. 예.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그거 어떠셨어요 그 당시? 제가 감사과장을 발령을 네. 전라북도 지방청 감사를 하다가 네. 받았는데 네. 하도 부담이 돼서 네. 전주에 가면 모악산에 산이 있습니다. 네. 발령 받고 바로 서울 안 올라오고 네. 제가 모악산을 갔습니다. 모악산. 왜요? 네. 모악산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기도. 기도를 드셨어요. 예. 이게 과연 내가 형사과장으로 가는 것이 그때가 그 해가 제가 승진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네. 경무관 승진. 네. 그때 중요할 때네요. 네,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모학산에 올라가서 이것이 형사과장으로 발령난 이 자체가 내한테 성배냐 독배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청에 부임을 했는데 첫 기사가 구원투수 등장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침에 인사가 네. 기자분들 만나면 네네. 그 과장님 언제 잡습니까? 오늘 잡습니까? 내일 잡습니까? 이 날짜를 물으니까 하루의 일과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모기 파리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연쇄 살인범을 잡는데 자 그때 네.
그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제가 부임을 해서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사건 현장 유물이라든가 지금까지 수사를 1년간 거의 수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네. 범인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서 오리무중. 이 수사를 범인을 근거를 하려면 먼저 범인을 특정을 해서 그 사람의 행적에 형사들을 배치해서 근거를 해야 되는데 네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디에 사는지 행적 수사를 누군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내가 할 일이 뭔가 예. 내가 구원투수라고 이 난리통에 지금 제가 부임을 했는데 네. 내가 뭘 해야 되겠나 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루를 고민하다가 이게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네네. 21일 기도. 예, 그래서 야 내가 할 거는 예.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퇴근을 안 하고 예. 사무실에 자면서 새벽 5시, 오전 11시, 저녁 11시 이래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으니까 능력 달라. 예,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면 도우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기도, 다니엘 기도 며칠 만에 어떤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우리 이제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유영철 잡혔어요, 지금. 네네. 네네. 네. 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23건의 수사본부가 네. 전부 다 경찰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서에 있는데 제가 7월 1일 날 부임했는데 7월 14일 날 네. 신촌에 있는 출장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네네. 그 업소에서 7월 14일 날 출장을 나가는 여성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유, 또 살해됐구나. 그래서 그 업소 주인이 예.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네. 있는 직원한테 아는 직원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 오면 자기한테 연락을 해라. 그랬는데 7월 15일 날 이 사람 똑같은 사람 전화번호가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형사가 서울 형사기동대 형사가 나가서 현장에서 근거를 했습니다. 그게 유영철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영철인데 예. 살인 사건의 범인인 줄 몰랐죠. 그렇죠. 출장 마사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줄 알았죠. 아, 예. 네네. 그랬더니요. 예. 잡았는데. 그래 잡았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 호주머니에 여성 목걸이하고 예. 또 여성 물품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웬 거냐? 일에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언뜻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자기는 살인범으로 잡혔다고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럼? 유영철이는? 본인은 네. 살인범을 경찰이 전부 다 알고 근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경찰에서는 사실은 그까지는 몰랐죠. 네. 그러면은 그 그러면, 사람이 유영철 그 살인범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나중에? 그 호주머니에 네. 여성 물품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 물품의 소재지를 갖다가 네. 추적해 들어갔어요. 네. 네네. 직접 이제 가신 거예요. 출동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형사기동대에서 조사를 하는데 네. 워낙 이 친구가 살인 사건 그 범인이라고 본인이 자백을 서술 하니까 실토를. 하니까 직접 와서 한번 이 사람 말을 한번 들어봐라. 예. 과장님이 오셔서.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지금 얘가 하고 있으니까. 막 계속 얘기해요. 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술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 형사기동대장이 요청을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뭔가 범행은 네네. 저질렀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았어요. 그 범인들이 보면은 근거가 됐을 때 시선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진범은.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영철이가 봤을 때는 제가 자기가 근거된 그 직원들보다는 제가 어떤 상위 클래스에 있고 하니까 뭐 담배를 한 개 주시면 한 대 피고 마음을 안정해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이후로 쭉 이제 살인 사건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얘기를 하는지 정말 살인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이렇게 정신이 나간 헛소리를 하는 건지 네. 확인 작업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네. 그 확인은 뭐냐면 살인을 했다고 하면 사체를 유기한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체를 확인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체를 한번 확인해 보자. 사체 유기 장소를 네가 지목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해서 밤 한 12시경에 유영치를 데리고 네.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사체가 유기돼 있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진범이죠, 그러니까. 진범이죠. 네. 근데 진범을 잡았는데 왜 하루 만에 놓쳐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병이 좀 있습니다. 네. 지병이 좀 있어서 조사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야간에 발작을 했어요. 발작을 하니까 직원들이 수갑을 끌어준 겁니다. 네. 혹시라도 잘못될지 예, 모르니까. 예. 그리고 예. 뇌전증이 있군요. 간질. 예,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끌어주고 좀 안정을 취하려고 네네. 그래놓고 직원들이 앉아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도망갔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도주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죠. 검거를 됐다고는 이미 공표를 하신 거예요? 근거됐다고는 얼마나 크게 발표를 했냐면 서울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유영철이 근거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니, 그다음 워낙 큰 예. 사건이니까. 놓쳤어요. 그날 저녁에 놓쳐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잡았어요, 다시? 그래서 어머, 어떻게 정말 참 등에 땀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승진 문제가 아니라 승진 문제가 제가 오히려 옷 벗어야 돼요. 옷 벗는 거기 문제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네네. 이게 상황이죠. 승진이 문제가 예,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잡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 예, 예, 거죠. 이거 벗어야 돼요. 네, 경찰 네. 그만둬야 돼요, 그죠? 네네. 그거 어떻게 그런데 그 사이에 유영철이를 잡아서 네. 한 하루 정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사람 집도 알고 있고 이 사람 동선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고 그래서 형사기동대 대원들을 갖다가 유영철이가 평상시에 자기가 잘 다녔다는 예. 동선에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했는데 어디서 잡았어요? 영등포역 앞에서 예. 이 친구가 더 인천 방향으로 멀리 도주하려고 얘가 도주하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산 오피스텔에 범죄 현장을 전부 다 이제 없애고 멀리 도주하려고 예. 어머니하고 동생한테 도피 잠깐 받아가지고 영등포역에서 어디 다른 데를 가려고 기차 타기 전에 잡았어요. 하기 전에 다행히 영화다, 영화. 우리 직원이 네. 얼굴 아는 직원이 잡았어요. 거기 배치돼 있다가 그 도주한 지 11시간 만에 걸렸어요. 11시간 만에. 자,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는 지금 이 유영철 사건이 많이 잊혀졌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죠. 우리 국민들 정말 불안에 떨었는데 영화로도 나중에 나왔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네. 검거하고 도망가고 11시간 만에 다시 잡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예.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하여튼 네. 그때만 생각하면 네. 지금도 등에 땀납니다. 그러시겠죠. 네. 예. 그 도주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보고받고. 보고받고 네. 저도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고를 하는데 제가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범인을 최초에 근거하는 것보다 도주하는 범인을 근거하는 게 네네. 더 어렵습니다. 그럼요. 더 어려운데 저게 안 잡혀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개 보면은 자살 아니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네네. 본인이 봤을 때는 경찰이 벌써 다 알고 자기를 근거했다고 판단했으니까 네네네. 오판이지만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 되면 사건은 뭐 영원히 뭐 미궁에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기도 말고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 목을 매달렸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이후에 유영철 사건 해결하고 경찰 생활을 이제 그 이후로 좀 더 하시잖아요. 예, 예. 그때마다 책상에는 항상 펴놓는 게 성경책. 성경. 예. 그리고 매일 출근해서 예. 기도로- 아침에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 그러니 혹시 다른 경찰들이 네. 목사님 그 경찰 현역 시절에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오시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었겠어요. 그런 직원들도 있었고요. 네, 네. 직원들이 봤을 때 예. 저를 굉장히 다르게 보는 직원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예. 현장에서 사건 지휘하고 이럴 때는 직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리기도 하고 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네네네. 이랬는데 사무실에 와 보니까 성경책도 펴 있고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또 자상한 면도 있으니까 네네네. 직원들이 많이 그 장면을 보고 예. 또 좀 감동을 받은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나도 네. 과장님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형사과장 할 때는 저희 본교회 주일 성수는 못 하고 네. 퇴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서울청 앞에 있는 교회에 늘 나갔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 따라오는 직원도 있었어요. 예. 아이, 그러면 또 바로 그 유영철 사건 때문에 승진도 하셨겠네요. 성진은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아, 네. 경무관 성진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네, 네. 매년 12월에 하는데 2004년도 그때 이거 신문을 보시면 그때 유독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영철 사건 이후에도 네. 예. 뭐 조마조마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년에 사체를 1,200구를 보신다니.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네. 경찰청장 예. 울산 청장. 고향 예, 예. 울산 경찰청장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년 퇴임하셨잖아요. 네, 네. 고향에서 네. 영광스럽게 이제 퇴임하셨어요. 네. 그리고 바로 신학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퇴임을 하고 나와 보니까 네, 네. 너무나 현실 적응이 어려웠어요. 왜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죠. 적응이 안 되고 네네. 퇴임했으니까.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차 운전도 제대로 못 하고 기사 있었고. 예 기사 비서실에서 다 했으니까 네네네. 특히 뭐 컴퓨터는 아예 만지지도 못했고 다 보고만 받으셨었으니까. 보고도 받고 비서실이 있었으니까요. 네네네. 나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그러면서 이렇게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럼 뭐라도 하셔야 그래서 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예.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린다는데 네. 한 6개월을 다녔나 새벽 기도를 했나 예. 네네.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불을 끄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이래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 형상이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있는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경찰청장을 했다는 사람이 그만한 아픔도 못 견디느냐. 그것도 못 견뎌서 무슨 경찰청장을 했다고 하느냐. 지금 바깥에 나가면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지금 네가 이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 제 스스로 마음을 끓이고 제 스스로 어렵게 하고 네. 꼭 말이지 쇠가 자기 몸에 있는 녹이 자기 몸을 사귀듯이 예.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더 못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예. 하고 다 끝내고 예. 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나한테 특별한 예. 어떤 사명을 주신 거다. 네, 네. 생각해서 며칠을 기도해 보니까 네. 아 이게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예. 예전에 성북 경찰서장 할 때 네, 네. 그 참 탈북민들을 예, 예. 도우는 그 일, 아, 그 일이 갑자기 그분들이 번뜩 생각나셨어요. 그분들이 어. 저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아. 탈북민들.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탈북민 사역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예. 네. 교단에서 제가 그때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네. 장로님 외에는 할 분이 없다. 왜냐하면 일반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은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생활 컨설팅이 안 되고 그렇죠. 모르시죠, 잘. 네. 생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깊이가 얕고 예. 네, 네, 네.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해서 네.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권면을 해서 제가 백석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바로 북방 선교회를 또 같이 설립해서 낮에는 탈북민들 예. 법률 상담과 자문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블루코리아 네. 북방선교회 탈북민들을 위한 그 상담 거기 그 일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어요? 부족한 거라든가.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사실 재정 문제라든가 예. 또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는 예. 상담 인원이 많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네. 교단과 교회 일을 보고 있고 그곳에서 많은 어떤 그 법률 전문가들이 저와 같은 뜻을 또 가지고 자원봉사를 참여해 주시고 네. 지금은 동력을 하고 있고 또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네. 거기서 이사회에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 블루코리아 북방 선교회는 어느 정도 네. 지금은 체제를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한테는 최고의 관심사가 경찰 선교회. 네네. 네. 어떻게 하면 13만 경찰을 보호화시키는 네. 경찰 선교회를 활성화시키느냐 그것이 저한테 부여된 어떤 큰 과제인 그러면 것 같습니다. 경찰 선교회에 그 갖고 계신 비전. 네. 이제 회장 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보호화되면 예. 국민이 행복하다. 예. 그리고 경찰 한 사람이 보호화되면 한 사람이 선교사를 양육하는 거 똑같아. 예. 그래서 남한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13만 경찰이 14만? 13만 13만? 13만 경찰이 보호화되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 13만 명의 선교사를 깔아놓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인 겁니다. 네, 네. 근데 더더욱이 지금 곧 남북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남북 통일 공간에서 동서독 통일을 됐을 때 상황을 보면 초기부터 통일이 되고 나서 바로 민간인들이 교류가 활발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현지에서 고착을 시켜놨다가 네, 네, 네. 어느 정도 서로가 바란스가 맞았을 때 자유 교류를 시키거든요. 예. 그럴 때 현지 고착을 할 때 제일 먼저 북한 주민과 각각이서 만나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렇죠. 그 보호화된 경찰, 예수 경찰이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서 그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그 예. 사람들이 순수한 가슴 속에 네. 얼마나 뜨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네. 저는 우리 경찰 선교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13만 경찰의 보호뿐만 아니라 네, 네. 앞으로 통일 공간에 있어서 예.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100년 사이에 네. 우리 선교 대국이라지만 해외 파송 선교사는 2만 7천 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찰을 보호시켜 놓으면 북한 쪽에 13만. 남한에 있는 경찰관이 13만이고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한 12만 명이 가야 또 제한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25만 명의 선교사가 한반도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정말 가슴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경찰 선교가 정말 선교의 황금어장이고 그러네요. 선교의 인큐베이터고 예. 이 경찰 선교를 하면 한 사람을 선교하면
2차, 3차 폭발이 가능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이곳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네. 예,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경찰 선교회 예. 이 활성화가 제가 지금 저한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네. 예. 이 경찰 선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단 교회가 예. 동력자라서 기관 동력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이 개인이 이사회에서 뭐 몇 분이 참여하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네네.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교회가 경찰 선교를 위해서 같이 동력시를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어떤 경찰을 갖다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중에? 경찰 중에 네. 경찰 중에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 현장에서 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워 있는데 그 1000명의 정말 사명감 넘치는 청년들이 우리 선교회에 네. 제 발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1000명을 교육시키려면 그 많은 어떤 재정에 예. 부담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사. 그게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이 한 구자 많은 하는 회원을 4000명을 모집해보자. 그래서 만사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 하면 4000명만 모집하면 최소한의 어떤 재정은 확보되겠다 해서 만사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또 일반 시민들께서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1000명을 교육시키고 또 선교의 콘트롤 타워가 되는 선교 비전 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비전 센터가 있어야 앞으로 통일 전국에서 이 사람들 양육해서 12만 명 앞으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12만 명까지를 전부 다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선교 비전 센터 건립에 기도 좀 동참해 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경찰 선교회 김병철 목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는 영상 선교사 네.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또 보내는 선교사 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교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래도 좀 무섭다, 좀 가까이 가기 어렵다 했던 경찰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정말 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오겠어요. 맞아요. 예. 공의와 사랑 균형을 맞추는 네. 경찰.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중간에 뭐 조금 있으면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됩니다 하셨어요. 거기에 갑자기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준비해야죠, 우리. 네, 그럼요. 준비해야 네. 돼.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